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호주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 그래서 호주의 핵심 인프라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국이 호주를 파괴할 수 있다? 비행기를 띄우나요? 미사일을 쏘나요? 아닙니다. 지금 호주 정보기관의 수장이 말하는 것은 중국의 해커들이 해킹을 통해서 전력을 끊고 수도를 끊고 핵심 인프라를 파괴할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를 한 겁니다. 이 해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해킹을 통해서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호주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중국의 국가 지원 해커들, 국가가 키우는 해커들이 호주의 전력, 수도, 통신과 같은 핵심 사회 기반 시설에 침투해서 파괴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킹을 통해서 만약에 철도를 갖다 혼란시킨다고 합시다. 난리 납니다. 철도 사고 나고, 그 다음에 해킹을 통해서 댐을 갖다가 파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난리 납니다. 자, 이는 단순한 정보 탈취를 넘어서 유사시 국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호주의 정보시장이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마이크 버제스 호주 안보정보원 원장은 10일 멜버른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방해 행위의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간첩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안보 위협을 겪고 있고 전례 없는 간첩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버제스 원장은 중국의 해킹 그룹 솔트 타이푼과 볼트 타이푼을 직접 거론하면서 중국의 해킹 그룹이 솔트 타이푼이라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볼트 타이푼이라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거론하면서 이들이 호주와 미국의 통신망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의 통신망, 미국의 통신망. 그리고 호주와 미국뿐일까요? 대한민국은 아닐까요? 저번에 말이죠. 시진핑이가 와서 이재명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의를 잘 계도하라.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재명한테 경고하고 명령한 거죠. 뭐라고? 한국 사람들이 반중하는 거 잘 계도하라. 무시무시한 경고하고 한 겁니다. 특히 볼트 타이푼은 괌에 주둔한 미군 지원 네트워크를 포함한 미군의 주요 인프라에 침투해서 잠재적인 파괴 공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국가에서 해커를 키운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해커를 키워가지고 그룹을 만든다는 거지. 해킹 그룹이 있는 거야. 무슨 하나의 기업 그룹이 아니라 해킹 그룹. 얼마나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솔트 타이푼, 볼트 타이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의 인프라를 갖다가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볼트 타이푼은 뭘 준비하고 있느냐. 괌에 주둔한 미군 지원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미국의 주요 인프라에 침투해서 파괴하는, 그러니까 괌에 주둔한 미군의 인프라를 파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우왕좌왕.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침투를 통해서 중국은 원할 때 언제든, 이 말이 중요해. 원할 때 언제든 호주 우리의 통신, 미국의 통신 뭐 등등 기타 주요 인프라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간에 상대의 나라의 인프라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자, 그렇다. 우리는 중국 해커들이 우리의 중요 인프라를 해킹하는 것도 목격했다. 자, 호주의 정보수장이 중국의 해커들이 우리의 중요 인프라를 해킹하는 거, 그거를 이미 알고 있다, 목격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끔찍한 지금 폭로입니다. 자, 호주의 정보수장은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가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다, 추측하는 게 아니다, 가정이 아니다, 현실이다. 자, 버제스 호주 안보정보원 원장은, 호주 안보정보는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같은 거예요. 자, 폭염에 전기를 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폭염에 엄청나게 더워 죽겠는데 전기를 끊는다면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식수를 오염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혹은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해보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파괴적인 행위가 실제로 준비되고 있다. 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프라 붕괴 가능성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아니, 호주 안보정보원 원장이 밤잠을 설치고 있대. 아니, 중국의 해커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있대.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이러한 간첩 및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말도 못할 것이다. 호주 범죄학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한 건당 경제적 손실이 1조 6,160억 원. 만약에 쟤들이 수도를 끊는다, 뭐 전기를 끊는다 등등등등 이 사이버 공격을 하게 되면 한 건당 1조 6천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 호주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더하죠. 그래서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일주일간 대혼란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일주일간 8조 8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들의 사이버 인프라 공격이 들어올 경우에 그로 인한 피해는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 여기에서도 불 한 번 나니까 난리 났잖아. 2023년, 2024년에 걸친 전체 간첩 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약 125억 달러. 2년에 걸쳐서 간첩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손해가 무려 1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 숫자죠. 몇십조죠. 버저스 원장의 이번 경고는 지금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이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경고한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기관, 영국의 정보기관, 호주의 정보기관이 하나같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정보기관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이야말로 지금 중국하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시진핑이가 와서 한 그 무시무시한 경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말이죠.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중국에 쎄쎄만 하면 됩니까? 쎄쎄하면 봐줍니까? 기업 리더들에게 지금 호주 국가정보원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 지금 기업들, 특히 기업들 난리 난다는 겁니다. 국가 안보가 더 이상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들은 자기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자, 지금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의 정보를 보호해야 됩니다. 지금의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탱크 몰고 가고 무슨 핵폭탄 터뜨리고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 윤석열 대통령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해킹을 통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공격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구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피해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포탄 몇 개 떨어져 가지고 그런 어떤 6.25식 전쟁 그것도 피해가 크겠지만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피해가 광범위하고 오히려 실제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말이죠. 우리의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들이 그걸 갖다가 해킹해 가지고서 어떤 이상한 짓을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중화학공업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원전 이런 것들을 공격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끔찍한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지금 세계의 암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저게 문제인 겁니다. 트럼프가 왜 중국을 갖다가 정말 찍어 누르려 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중국 저것들은 말이죠. 공산국가란 말이에요. 저것들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게. 아주 저것들은 암덩어리. 그 우리 민주국가 같은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시진핑 한마디에 공안, 무슨 다른 나라에 대한 해킹, 그냥 뭐 침략,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암덩어리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 호주 지금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중국의 인프라 공격, 사이버 공격 무시무시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시진핑이가 얼마나 저게 음흉하고 정말 추악한 자냐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홍콩을 그냥 보세요. 홍콩을 그냥 접수해 버렸어. 옛날에 홍콩이 아니야 이제. 어떤 식으로 중국인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게 그냥 만들어 버렸죠. 여러분 옛날에는 티베트이니 신장이니 우이구르 맨날 신문에 나고 맨날 언론에 났죠? 안 나죠? 왜 안 난지 아닙니까? 티베트 자체가 이제 중국에 완전히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서 티베트 독립 이런 말 없어. 이제 어떻게 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티베트의 인구가 30만이라고 칩시다. 중국인들을 갖다가 다른 데 사는 중국인들 한족들을 60만을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러면 거기가 티베트 사람만 살아야 무슨 독립을 하자 그러지. 끝난 거야. 쉽게 말하면 제주도가 50만이라고 칩시다. 제주도에다가 100만의 중국인을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시진핑의 얼마나 저게 정말 추악하고 정말 무서운 자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동북공정이 북한 먹겠다는 겁니다. 고구려가 자기 역사래, 자기 땅이래. 그럼 유사시에 그냥 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김정은이가 중국을 갖다 견제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아주 그 뭐랄까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김정은은 중국을 안 좋아합니다. 천년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핵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미국도 견제하는 거지만 속으로는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먹어버릴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서해 공정 그걸로 우리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막 지금 막 난리 났죠. 지금 막 와가지고서 그냥 중국인들이 여기 뭐 무비자, 그래서 무비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뭐 거기서 관광 수입이 생기는 그런 작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호주 정보원장의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중국이 이 해킹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지를 알겠죠. 자, 중국이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그걸 빨리 깨닫고 역시 청년들이 빨라요. 그래서 중국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